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 행동학적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물 행동학적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다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에 좀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윈의 진화론은 너무 옛날 이론이고요. 자, 이것에서 좀 이제 발전시킨 학자가 유명한 학자 로렌츠와 그리고 볼비, 이렇게 대표적인 두 학자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로렌츠의 어떤 그 각인이라는 그 이론은 사실 사람에게보다는 동물에게 좀 더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애착을 이야기한 볼비, 이 애착 이론은 사실은 현재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이 동물 행동학적 그리고 이제 생물 행동학적 이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종의 발달은 그 종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역사와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보다는 타고난 것들 그리고 생물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로렌츠죠. 자, 로렌츠가 각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처음 접하는 대상을 어미로 알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렌츠가 각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기 오리들이 더 컸을 때 자기를 봤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쫓아가는 애들은 누구냐? 알에서 깨어난 직후에 자신을 처음 봤던 오리들이 이렇게 쫓아다닌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미인 줄 안다라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후에 이 사람을 봤느냐? 언제 봤느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는 로렌츠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이 볼비 역시 애착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애착도 역시나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애착이 형성이 되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보통 0에서 2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볼비의 어떤 애착뿐만 아니라 특히 대표적으로 이 결정적인 시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유아들의 언어 발달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유아기 때까지 언어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후에 뭐 청소년기, 성인기 때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유아기 때 달성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면서 언어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결정적인 시기를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로렌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동물 행동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사람이 바로 로렌츠,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각인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 볼비에 대한 애착 이론을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냥 뭐 요즘은 이게 전공 용어가 아니라 그냥 생활 용어처럼 애착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흔히 들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동 발달에 있어서 이 애착의 중요성은 아마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된 그리고 아주 이제 보편화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야 될 내용은 애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애착이 왜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애착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그리고 애착이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무엇이냐라는 개념정의부터 한번 먼저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신생아의 애착 발달에 관심을 둡니다. 볼비는 신생아가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에게 애착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착의 유형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아기와 양육자의 애착 행동은 아기가 경험하는 양육의 질에 따라